자, 지금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줘? 공식만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하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불러봐. 절대.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x1이 x1, y1이고 자, b라는 점이 x2, y2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준다? 응, 불러봐 한번. 절대. 뭐 X? 불러봐. 아니야, 두 점은 절대값 들어가면 안 되지. 수직선에서 절대값이고 얘는 정액분이니까. X2, Y, X1. 그렇지. x 좌표의 차의 제곱에서 y 좌표의 차의 제곱을 해준다는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말해보자. 여기 지금 뭐 이거는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한번 구하라고 했어. 뭐냐면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B라는 점이 4,5가 된다고 했을 때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거리의 점인데 어떻게 되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것을 Q라고 놓는다. 이렇게 놓게 된 거죠. 자, 그래서 P와 Q를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P와 Q라는 점의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좌표 평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길이를 구하여라 또는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A, P의 길이와 B, P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의 P의 점을 구하여라 또는 Y축이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 Q의 길이하고 B, Q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어떻게 결정을 해주면 돼? P라는 점 뭐라고 해주면 될까?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응? 자, 다시 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좌표 평면 위에서 길이를 구하여라 또는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산해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같은 거리에 있는 점 Q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즉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 또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P와 Q라는 점의 좌표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P를 뭐라고 쓸까? 많이. P를 뭐라고 쓸까? X, 요? Q는? 0,Q? 자, 우리가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Y좌표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놓고 쓰는데 거의 대부분 A로 많이 쓰지. 그렇지? A라고 쓰자. 뭐 X라고 쓰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0,A라고 쓰면 되겠지? 왜냐면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경우는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Y는 X 위에 있는 점 어떻게 표현해줘? Y는 X 위에 있는 점은 X좌표, Y좌표 서로 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A, A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Y는 fx 어떠한 함수 위의 점 어떠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A, FA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임의 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A, B라고 넣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 특히 만약에 이러한 특별한 점이 아니라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 점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양수의 x값, 양수의 x의 값을 뭘로 놓냐면 a로 놓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길이를 구하여라 또는 넓이를 구하여라 좌표 평면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이 나오면 반드시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놓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점의 좌표를 알아야만 내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한번 수업을 진행을 했잖아. 그래서 진행을 했지. 뭐 기억은 안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나지? 안 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것들은 대답을 해줘. 그러면 이 부분은 얘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는 그건 이제 좀 덜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테니까 일단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P라는 점을 A, 0이라고 놓고 자 Q라는 점을 0, B라고 나오자. 그러면 여기에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X 좌표의 차의 제곱과 Y 좌표의 차의 제곱이 합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무엇을 씌웠어? 루트를 씌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루트가 나오면 계산이 좀 그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보자? 제곱을 해보자. 양변의 제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에서 쟤를 빼주면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까지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X 좌표로 빼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은 4는 BP의 제곱이기 때문에 A-4의 제곱에 플러스 25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A의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에 플러스 4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가 되는 거고 자 A제곱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10A는 자 5가 없어지고 얼마가 되니? 36? 부수가 나오네?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5분의 18이 되겠다. 즉 P라는 점의 좌표는 5분의 18,0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겠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봤을 때 단계를 나눠줄게. 알겠지? 너희들이 항상 단계를 먼저 생각해주는 게 좋아.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주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겠어? 문제가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를 파악하는 건 이놈이야. 자 우리가 점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해줘야 될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얘가 바로 식이야.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식이야. 즉 A표의 길이와 뭐가 되면 B표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는 거야. 문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이건 바로 계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문제인지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식을 적어놓고 식이라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으면 문제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적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정리해서 깔끔하게 적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식을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정리하면서 하나씩 계산해 나가요. 알겠지? 그래서 이 3단계를 항상 놓고 그 다음에 이 3개에 대해서 항상 차례대로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현재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 몇 보면 9,7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는데 2,4 C라는 점이 있고 8,-1 자, 얘네 세 개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를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의 모양을 구하라 했었지. 자, 삼각형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삼각형이 있고, 세 번째는 예각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둔각삼각형. 자, 요 다섯 가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생각해 줘야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도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 예각, 직각, 둔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이 있을 때 90도보다 작냐, 90도보다 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계산해 주냐면 변을 통해서 계산해 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ABC, 자 ABC라는 어떤 세 변을 기준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C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하면 나오도록 하자. 알겠지? 자, C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돼? 무슨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거나 또는 C와 A가 같다. 뭐 이 정도.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그럼 얘네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자, 혹시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구별하는 방법은 알아? 여기서 가장 긴 변을 C라고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같으면 직각.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배웠던 걸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해줘도 되지? 그냥 이렇게 된다면 알아두면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삼각형이 주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결정을 해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어떠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AB의 길이는 자, X좌표의 차는 얼마야? 7이지? 7의 제곱이니까 49 플러스 Y좌표의 차는 4가 되니까 16이 되겠지? 얘네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그럼 얼마가 돼? 루트 65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X좌표의 차는 얼마? 6이 되겠지. 그래서 66에 36. 자, Y좌표의 차는 4. 그래서 16. 루트를 씌워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 그냥 어떻게 돼 있어? X좌표의 차는 얼마? 응? 1.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는 8이니까 64.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얼마가 돼? 루트 65가 되는 거지? 자, 이건 뭐 52 같은 경우에는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13이 되잖아. 그래서 2루트 13이라고 그러는데 가능한 너희도 문제 풀 때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어차피 제곱에서 비교를 하는 게 기본이라 알겠지? 그렇게 넣지 말고 이 상태로 비교해 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B하고 AC의 길이가 서로 같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AB와 AC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는 삼각형의 모양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 변의 길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얼마냐 라고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단 거리를 구할 때 거리의 합을 구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플러스 예를 들어서 B, C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의 거리의 합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거리의 합을 구할 때는 루트가 나오고 플러스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가 있는 상태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루트가 있어서 거리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거리의 제곱의 합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루트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그럼 뭐 2차식을 정리하다 보면 문자가 하나만 나오게 되면 거의 되면 2차 함수 이용 대꼴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경우에 따른 원도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른 뭐 2차식이 있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르면 뭐 산술기의 편견 뭐 뒤에도 배웠겠지?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지는 몰라. 근데 한뜻 2차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뭐냐면 얘는 대칭의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대칭 이동. 그러면 이것은 먼저 이거부터 간단하게 대칭 이동은 뭐냐면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뒤에서 배우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좀 피타고라스 좀 간단히 배웠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자,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이 여기서 A, B가 있는데 x축에 있는 P라는 점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A, B 더하기 B, P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 그때 어떻게 계산했었니? 혹시 기억나니? 어떻게 계산했었지? 모르겠어? 자, 그때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본적 기억나니? 이런 거? 아무튼 이런 게 있어. 자,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뒤에 대칭 이동 단어 나올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하지만 이렇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하고 B는 4,6이라고 했을 때 Y축에 있는 점 P라고 했어. 자, 그럼 P의 점의 좌표라고 몇 콤마 몇으로 놓으면 될까? Y축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P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0, A라고 쓰면 되겠지.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응. 그래서 0,A라고 넣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이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제곱, 일단 10까지 주어져 있네. 그럼 10 그대로 쓰면 되겠지. 어떻게 돼?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은 A의 제곱에 플러스 X좌표의 차의 제곱 16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은 A-6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16의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되고 그래서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얼마가 돼? 50이니까 플러스 5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만들어지지? A에 대해서. 그래서 A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블록 상태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할 때 자,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얘를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아무나 이거 뭐 하면 된다?
만들었어요. 그치.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면 되지.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지 말자. 알겠지? 자, 그거는 일단 중학교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학생이 아니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말고 만들어도 돼.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난 만들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2차 함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야? 2차 함수의 기준은 꼭지점이 아니야. 2차 함수의 기준은 축이야, 축. 그래서 이 축을 가지고 무조건 이용을 해주게 돼. 그리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2차 함수의 풀이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 축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축은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자,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두자. 알겠지? 자, 축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 그러면 여기서 축이 얼마가 돼 있어? a는 자 마이너스 2a라는 것은 x의 제곱의 계속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2a분의 b 마이너스 12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가 3, 즉 x가 3일 때 축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되겠지. 그렇지. 축일 때가 바로 x좌표의 값이니까 꼭지점에.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3, 3, 9, 9, 2,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53이 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8이니까는 얼마가 되지? 3, 8이니까 5 5가 되고 35 이렇게만 안 됐어요.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A가 얼마, 자, A라는 것만 아니구나. P라는 점이 잡히구나. P라는 점이 잡히고 0,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5를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2차 함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야. 일단 2차 함수에서 축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축이 지금 현재 3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거죠.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고. 자, 참고로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다 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 된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는 점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두 개로부터 연결했을 때에는 얘는 특별하게 저기가 없어. 뭐 특별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런 것들이 없어. 그냥 그거일 뿐이야. 제곱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 개의 점 A, B, C라는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있는데 어떤 한 점 P가 있단 말이야. P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P가 있다고 했을 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에서 세 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 만약에 일단 세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P라는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지. 그렇지? 그러면 거리의 합의 최소값. 얘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지만 AP라는 길이 하나와 BP라는 길이 하나가 두 개만 있는 거잖아. 그럼 근데 여기는 점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AP의 길이라는 거 하나, BP라는 거 길이 하나, CP의 길이라는 거 하나가 세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 알겠지? 2차식에 무엇을 이용한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직선 거리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점 P는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참고로 알아둘 수 있을까요? 만약에 두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면 일단 두 개만 있으면 그냥 계산해 줘야 돼. 하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경우에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고 계산해 주면 좀 더 계산이 좀 더 편리할 거야. 알겠지? 아마 뒤쪽에 가서 한번 이거 계산하는 게 나올 건데 그때 가서 한번 계산해 보면 아, 왜 이걸 쓰면 편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자, 이해가 되니? 응? 표평면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냥 그대로 증명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간단히 보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BC의 중점을 기준 놓고 본다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자, 2 곱하기 BM, B라고 해야죠? M? M이구나. BM의 제곱에 플러스 A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거는 삼각형의 관련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는데 자, A, B, C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중점 이렇게 그은 거지. 그럼 요걸 M이라고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지? 그러면 여기 있는 AB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BM의 길이의 제곱과 AM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뭘 하냐면 2배랑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줘? 얘는 파푸스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선정리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지금 여기가 AM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중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선을 구하게 돼. 자, 그래서 얘는 잘 이용을 안 해. 왜냐하면 교육과정상에서도 퍼포스의 중선 정리를 다루진 않아. 근데 얘가 증명할 때 증명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얘를 쓴 거지. 얘를 이용하지 않지만은 가끔마다 시험 문제집 같은 것들 있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부쟁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상하게 보면 그런 문제 보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알아줄 수 있도록 해. 자,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줘야 돼요. 뭐냐면 이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선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도형에서 기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준선은 X축 위에 올 수 있도록 도형을 옮겨주고 X축 위에 올 수 있도록 도형을 옮겨주게 되고 기준점은 원점에 올 수 있도록 뭘 해주냐면 도형을 옮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도형이 있으면 움직이잖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선은 어떤 선이냐? 자, AM이 지금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다 지금 중선이 연결했지. 그러면 여기서 M하고 B의 길이가 서로 같고 M하고 C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선은 뭘로 잡아주는 게 편하냐면 BC를 기준선으로 잡아주는 게 편해. 알겠지? 그리고 기준점은 M으로 잡아주는 게 편해.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를 기준선으로 놓게 되면 일단 BC라는 두 개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개의 점 다 Y좌표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B하고 C의 좌표를 결정해주기가 상당히 쉬워. 그렇죠? 그 다음에 M을 기준점에서 0원점에 갖다 놓게 되면 B하고 C의 좌표, X좌표는 두 개는 절대값만 다르고 그 절대값만 반대인 두 수가 될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만난 점을 C라고 놓는다면 여기에 만난 점을 마이너스 C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중점에 놓고 했다고 한다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이 A라는 점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없지. 뭐 여러 곳도 있을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A라는 점은 뭐냐면 그냥 A, B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일단 좌변을 보게 된다면 좌변은 자, AB의 길이의 제곱. 자, AB.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C라는 점은 10,0이 될 거야. 그래서 AB는 자, X좌표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하고 이하 뒤가 없어지지? 그러면 2a의 제곱에 플러스 2b의 제곱에 플러스 2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2 곱하기 자 여기 b니까 bm의 길이의 제곱 이 길이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곱해주면 일단 c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m의 길이의 제곱 여기는 0,0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때 얘네들 두 개가 서로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퍼포스의 준수한 정리의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좌표 표면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문제 보면은 뭐냐면 외심 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심 하자 그냥 외심의 위치가 외심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외심을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외심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그럼 여기서는 기준을 뭘로 잡아주냐면 요렇게 놓고 여기서 요렇게 놓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점의 좌표가 C가 되고 여기는 B가 된다면 얘랑 똑같이 B하고 C의 점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을 A라고 놓게 된다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의 반전씩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고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선 반식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직선의 반식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교점이 바로 y축 위에서 만난다는 것을 밝혀주면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면 이해가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얘를 이해하는 거고요. 기준선이 되는 것을 x축에다 놓고 기준점을 원점에 놓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문제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x축에 어떻게 놔야 되는지 y축에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고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걸 놓고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얘기한다면 시험에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2등변 말고 이렇게 해서 3등분 되는 경우가 있어요. 3등분 됐다. 뭐 그래서 3등분 됐다고 했을 때 뭐 구하여라 그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y축으로 놓게 된다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이야? 얘가 만약에 2c,0로 놓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c,0이 될 거고 얘는 a, b로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된 거지? 판단이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으냐 처음에 설명했을 때 어떤 것에 내가 길이를 구한다거나 또는 넓이를 구하면 반드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점의 좌표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을 어떤 것으로 놓느냐 기준을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서 점의 좌표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에서 나눴다 밖에서 나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분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이 있다고 했을 경우 A, B가 있어. 그러면 이 A, B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M 대 N으로 나눴다고 했냐면 이 점을 보고 뭐냐면 P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직선 연장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이렇게
m 대 n으로 만들어질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 이렇게 m 대 n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분점은 그 안에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쪽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얘가 일단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일단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약간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공식만 외우자 여기는. 알겠지? 자, 그러면 m 대 n으로, 자,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a야.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 b가 돼. 이것을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지. 내분한 것은 합이지만 외분한 것은 차다. 이렇게 해주면 돼. 내분한 점은 더하기, 외분한 점은 뺄셈. 이렇게 해주면 편해. 그리고 여기다가 점의 좌표를 적어놓고 밑에다 이렇게 몇 대 몇인지를 적어놓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얘를 요렇게 계산하고 얘를 요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P는, 자, 일단 여기 몇 대 몇이냐라는 것을 일단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적게 돼. 근데 얘네들을 뭐 하냐면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바로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뭐가 되냐면, 자, m-n. 자, 앞에서 뒤로 뺀다는 것은 요렇게 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 mb.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 즉, 내분점에서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 더해진 것을 뺄셈으로 바꿔주면 외분점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는 거죠. 알겠지?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간단하게 식만 적어줄게. 프리관을 하나 안 하고.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놓고, 얘를 만약에 P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만약에 Q라고 놓는다면, 즉, M 대는 AP 대, 자, AP 대 BP의 길이, BP의 길이가 M 대 N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이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P-A 대 B-P는 M 대 N이 되고, 얘를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몇 대 몇이나 놓고 계산해 준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좌표 평면에 나왔으면 이것을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해줘. 지금 한번 훑어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자, A라는 점이 있어. A가 3,1. 자, B라는 점이 있고,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자, 이것을 2 대 3으로 내분한 점 P. 자, P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점의 좌표를 적고 밑에 적으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온다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내분점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3분의 첫 번째 2 x 좌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 3을 x 좌표를 곱해주면 플러스 9, 2 플러스 3분의 2 y 좌표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 좌표 곱해주면 플러스 3. 이러한 식으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얼마나 돼 있어요? 5분의 5, 1,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q는, 자, 외분점은 뺄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9,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1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있어? 11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중점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아, 중점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중점을 구하려고 한다면 일단 여기에 문제는 없는데 PQ의 길이를 구하면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계산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를 좀 다르게 보자. 뭐냐면 PQ의 중점을 구하러 간다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2분. 응? 2분의 응, x. 그렇지. 자, 2분의 두 개의 x좌표를 더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7,5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점은 여기가 네분이 있잖아. 네분이 1대1로 네분한 게 얘가 바로 중점이야. 그래서 mn을 둘 다 1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b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하고 난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중점의 좌표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 문제 나오는데,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b는 5, 마이너스 6에 대해서 a, b를, 자, a, b를 뭐냐면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p가 있는데 p가 어디에 있냐면 3, 4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내가 a, b를 기준으로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게 되고, 그럼 얘가 3, 4분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좌표의 값은 음수가 되고 y좌표의 값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결정해줍니다. 자, 그것이 문제의 전체 개관이야. 그게 문제 파악이야. 자, 문제가 파악이 됐니?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보면 A,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해서 몇 대 몇인지 내분점을 구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내분점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구한 점이 3, 4분면에 있다는 것은 x좌표의 값이 음수, y좌표의 값도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고 난 다음 그 x좌표, y좌표 값이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문제 또 파악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대 몇을 나눴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자가 나와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3대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1대 뭐 예를 들어 7대 마이너스 5, 그건 무슨 말이야? 7대 마이너스 5로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런 자체가 없지. 그렇지? 몇 대 몇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는 뭐가 되냐,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 뭐냐면, 아, 얘가 몇 대 몇으로 나눴기 때문에 t가 0보다 커야 되고 1-t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즉 t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둘 다 모두 먼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이 만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자연수가 올 필요는 없어. 뭐 3.2대 2.6 그런 식으로 나와 상관없어. 자연수가 안 와도 되지만 절대 양수가 와야 돼요. 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뭐부터 해주면 된다고 했어? 내분점을 구하여라 라고 했었지. 그러면 자,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된다면 내분점은 어떻게 돼? 점 P는 T 플러스 1-T 분의, 자, 여기 오는 것을 곱하면은 5T, 자, 곱한 걸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T라고 직접 적자. 알겠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1-T 분의 Y좌표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T, Y좌표를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T하고 T 없어지니까 9T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로 T가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구했던 것이 바로 내분점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얘가 3, 4분면에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x좌표의 값도 0보다 작아야 되고 y좌표의 값도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 때문에 얼마가 돼? t는 9분의 4보다는 작고
얘 때문에 t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용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된다? t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t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t는 9분의 4. 자, 9분의 4면 여기 정도가 되겠죠? 9분의 4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개의 수직선은 그랬잖아. 이해가 되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구간은 요놈이 돼. 그래서 0보다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것이 만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처음에 외분점과 내분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까? 자, 이 문제 있어? 밑에 있는 거? 저거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 자, A라는 점이 있어. 2,3이 있고, 자, B라는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3,5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A, B를, 자,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자, 여기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외분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Y는 X-6 위에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말 그대로 얘가 외분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외분점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가 되고 외분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해가 돼?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외분점이니까 k-2 분의 자 곱하면 마이너스 3k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4 콤마 k-2 분의 자 곱하면 5k 자 곱한 걸 빼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2 분의 5k-6은 k-2 분의 마이너스 3k-4의 마이너스 6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k-2로 곱해주면 5k-6은 마이너스 3k-4의 마이너스 6k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9k 넘어가면 14k는 넘어오면 얼마? 14가 되네. 아,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이해가 돼? 응?